어둠이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끈적끈적한 어둠. 한지우는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성공이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0년.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는 오직 칠흑 같은 절망만이 존재했다. 귓가에는 아주 희미하게 삐하는 기계음이 맴도는 듯했다.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조종임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23.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넥스트 퓨처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때 지우에게 세상은 온통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화지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고 열정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투자는 번번이 좌절되었고 함께 시작했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실패를 지켜보며 자란 어린 지우가 스스로에게 건 저주이자 유일한 목표였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했지만 결국 사업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지우는 아버지처럼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실패해서는 안 되었다. 테헤란밸리의 밤은 꺼지지 않는 욕망처럼 휘황찬란했다. 지우의 사무실은 그 불빛의 한가운데 위태롭게 떠있는 섬과 같았다. 그는 또다시 홀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며칠 뒤 있을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 이것만 성공하면 지긋지긋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모니터에 떠있는 사업 계획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던 그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다. 성공에 대한 강박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스마트폰 액정에는 공동 창업자이자 유일하게 남은 친구 박서준의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나중에. 지우는 짧게 생각하며 다시 일에 몰두했다. 어머니의 안부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삶에서 가족이나 친구는 늘 뒷전이었다. 성공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소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성공한 자들의 축제처럼 화려했지만 지우에게는 그저 또 다른 경쟁의 장일 뿐이었다. 문득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함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숨은 가빠졌다. 안 돼, 아직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투자 설명회 당일 지우는 프레젠테이션 시작 직전 무대 뒤에서 쓰러졌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의 냉정한 진단과 함께 그는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의 무균등을 바라보던 그의 의식이 점차 흐릿해졌다. 수술용 마스크 너머로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이대로 끝인가? 허무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때였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의 의식이 오히려 또렷해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분명 마취 상태여야 했지만 수술칼이 그의 살을 에는 감촉, 의료기구가 부딪히는 소리, 의사들의 대화까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공포로 전율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지우는 자신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의료진을 위에서 평온하게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체이탈.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했던 현상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다. 놀랍게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묘한 안정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관찰자처럼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심장 모니터 그래프가 점차 평탄해지며 길게 삐 소리를 내는 것까지도 죽음이었다.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지우의 눈앞에 그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생애 회고였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늘 무뚝뚝하고 일에만 몰두했던 아버지. 지우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시절을 보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결국 실패하고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아버지의 깊은 고독과 절망. 그리고 자신에게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서툰 사랑.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던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동료들의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실적 압박으로 팀원들을 다그치던 순간들. 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슬픈 눈빛. 어머니의 생신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일. 친구 서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무시했던 일.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망쳐왔는지, 그의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이라는 탑이 사실은 공허한 모래성이었음을,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음을 절감했다. 후회의 눈물이 잦아들 무렵 지우는 자신이 더 이상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 않음을 느꼈다. 눈앞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 가득했다. 마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동시에 반짝이는 듯한, 그러나 눈부시지 않고 영혼을 감싸 안는 듯한 빛이었다. 그곳은 절대적인 평화와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존재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지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존재감만이 그를 채웠다. 그때 빛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다가왔다. 건강하고 평온한 미소를 띤 그의 아버지 한상철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무뚝한 모습이 아니었다. 지우가 어린 시절 그토록 바랐던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을 통해 생전에 나누지 못했던 모든 말과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왔다. 사랑,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깊은 이해. 애썼다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실제 소리가 아니라 지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동과 같았다. 지우는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아버지는 그런 지우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무의미했다. 지우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아버지는 그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우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곤 했던 오래된 기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기억 속의 낡고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아버지와 지우는 말없이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다. 아버지가 먼저 첫 수를 놓았다. 지우도 뒤따라 돌을 놓았다. 바둑돌이 부딪히는 소리 대신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졌다. 한 수 한 수에 담긴 아버지의 가르침, 지우의 반성과 깨달음. 그것은 단순한 바둑이 아니었다. 삶의 축소판이자 영혼의 대화였다. 바둑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지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역시나 마음으로 전해져 오는 울림이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네가 찾아야 할 의미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과 진실을 따르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지우는 다시 한번 강한 힘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끌려가듯 그는 빛의 공간에서 멀어져 다시 어둡고 차가운 현실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과 함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우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격렬하게 기침하며 눈을 떴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임사체험의 기억이 생생하게 밀려왔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빛으로 가득했던 공간, 그리고 마지막 당부. 그것은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 같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의료진들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목소리, 병실의 소독약 냄새,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듯했다. 어떤 소리는 귀를 찢을 듯 크게 들렸고 어떤 색은 비현실적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감정이 마치 파동처럼 느껴졌다. 간호사의 피로감, 의사의 긴장감,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며 달려온 서준의 불안함까지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지우는 며칠 뒤 퇴원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었다. 회사로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일에 몰두할 수 없었다. 투자 유치, 시장 점유율, 경쟁사 분석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오히려 공허함과 회의감만 밀려왔다. 밤에는 임사체험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예민해진 감각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맹렬하게 달리던 경주마가 갑자기 고삐를 놓친 듯 그는 방향을 잃고 헤맸다. 결국 지우는 모든 것을 친구 서준에게 털어놓았다. 유체 이탈, 생애 회고,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만남까지. 서준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과로로 인한 헛것을 본 것이라며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우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진지한 눈빛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른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서준은 지우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그가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전직 간호사 출신으로 명상과 심리 상담을 하는 최은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만나볼 것을 권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우는 서준의 소개로 서울 근교의 조용한 산자락에 위치한 최은영의 명상센터를 찾았다. 최은영은 40대 후반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우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혼란스러운 감정, 비현실적인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까지.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최은영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지우 씨의 경험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코 헛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사체험, NDE Experience라고 부르죠. 최은영은 임사체험의 여러 사례와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말은 지우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자신만이 겪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지우는 최은영의 안내에 따라 명상과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임사체험의 기억들은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이자 삶의 전환점이었다. 상담과 명상을 통해 지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 생전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명상 속에서 아버지와 나누며 묵은 상처를 치유했다. 아버지가 남긴 가치 있는 삶, 내가 찾아야 할 의미라는 말의 뜻을 곱씹으며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명예가 아니었다. 한편 넥스트 퓨처는 CEO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 지우는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투자 유치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회의 시간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기존 사업 모델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임원들과 투자자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회사의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던 중 넥스트 퓨처가 야심차게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던 AI 기반 교육 플랫폼에서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 결함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용자 데이터 오용의 위험을 안고 있었으며 만약 그대로 출시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다. 내부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한 기술팀은 지우에게 보고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일부 임원들은 결함을 최대한 숨기고 예정대로 플랫폼을 출시하여 일단 급한 불, 회사의 자금난을 끄자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수익과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의 압박도 거셌다. 과거의 지우라면 아마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최은영과의 상담 내용을 떠올렸다. 진정한 당신은 누구인가요? 무엇을 위해 사나요? 그리고 임사체험 중 아버지가 했던 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과 진실을 따르거라. 지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 하나는 과거의 자신, 성공에 대한 강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소리였다. 다른 하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신, 진실과 가치를 추구하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지우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고 단호했다. 우리는 이 플랫폼을 예정대로 출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반발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우는 말을 이었다. 이 기술적 결함은 단순히 버그 수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안전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숨기고 출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넥스트 퓨처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도 어긋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말했다. 물론 당장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투자자들의 실망도 클 것이고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단기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과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이 결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완벽하게 보완될 때까지 출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넥스트 퓨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우의 선언은 회사 내 외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예상대로 일부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투자금 회수를 거론했고 언론에선 넥스트 퓨처 위기설이 흘러나왔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당장의 생계와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편으로는 지우의 용기 있는 결단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젊은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그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기술 결함 해결을 위한 TF팀을 꾸리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박서준은 처음에는 지우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이상적인 선택이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고민하는 지우의 뒷모습에서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흔들림 없이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에서 서준은 예전과는 다른 깊이와 단단함을 발견했다. 그는 결국 지우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우는 매일같이 TF팀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했다. 예전처럼 팀원들을 다그치거나 압박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격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의 변화된 리더십은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무실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활기와 열정이 넘쳤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자금난은 점점 심해졌고 경쟁사들은 넥스트 퓨처의 위기를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최은영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다져나갔다.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자신의 고민과 다짐을 털어놓으며 마치 아버지가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격려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몇 달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넥스트 퓨처는 기술적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새로운 AI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담은 백서를 발표하며 대중 앞에 섰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윤리적인 경영 철학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기업,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쏟아졌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타났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넥스트 퓨처의 비전에 공감하며 합류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지우에게도 개인적인 삶의 여유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그동안 소홀했던 어머니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준과는 사업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갔다. 주말에는 최은영의 명상센터를 찾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기쁨을 알아갔다. 어느 날 지우는 한 대학에서 열리는 청년 창업 컨퍼런스의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그는 자신의 임사 체험 이야기와 그를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을 젊은 예비 창업가들 앞에서 담담하게 나누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비로소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세상에 작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가치 있는 삶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의미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강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질문과 격려가 쏟아졌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넥스트 퓨처의 성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넥스트 퓨처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윤리적인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에듀테크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과거처럼 성공에 집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성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지우는 오랜만에 테헤란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섰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빽빽하게 늘어선 빌딩들. 예전에는 그저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이야기로 가득 찬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롭고 예민했던 기색 대신 깊은 평온함과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았다. 문득 그는 몇 년 전 임사체험 중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과 진실을 따르거라.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올바른 선택을 하며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임사체험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육체의 소멸 후에도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삶이란 역설적이게도 매 순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바둑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두었던 그 신비로운 바둑. 이제 그는 아버지와의 바둑을 통해 삶의 중요한 이치를 배웠음을 안다. 때로는 과감하게 공격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물러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 작은 돌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형세를 이루듯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 선택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자신의 바둑을 두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그는 가끔 최은영의 명상센터를 찾아 다른 임사체험 경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각자의 경험은 달랐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현재의 소중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이러한 교류는 지우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넥스트 퓨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강화해 나갔다. 수익의 일부를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환원하고 친환경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우 개인의 성장을 넘어 그가 이끄는 조직 전체의 문화로 확산되었다. 어느 주말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국화꽃 한 다발을 헌화하고 아버지의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나 미련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감사함과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두렵거나 외롭지 않아요. 매 순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의 낮은 속삭임이 가을 바람에 실려 하늘로 흩어졌다. 마치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는 듯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지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임사체험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지만
그 이후에 매일매일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작은 선의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남자는 이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의 미소는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따뜻했다.